블로그를 보시세요. 블로그 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URP 이북이 나왔는데 유니티 6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RP 이북은 얼마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리고 계속 그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니티 6 출시에 맞춰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다운로드 이북 눌러보면은 네. 오, 뭐야? 한글 버전. 한글이야. 한글 버전. 오, 벌써 나왔습니까? 이번엔 오. 되게 빨리 나왔어요. 야, 원래 한 템포 좀 늦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유니티 6 출시에 맞춰가지고 네. 한글 버전도 거기에 맞춰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확실히 저희가 유니티 6에 사활을 걸긴 했네요. 여러분도 요 이북 같이 보시면서 지금 지은님과 함께 지금 이북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URP 이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한 몇 가지만 유니티 6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URP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네. 왜 URP를 선택해야 된 이유. 사실 뭐 블러블러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제 URP가 기본값이라서 이유도 없어요. 그냥 URP밖에 못 써요 이제. 맞아요.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니티 허브 들어가시면은 맨 처음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유니버셜 2D, 유니버셜 3D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URP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써져 있긴 하지만 사실 URP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값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커스텀 제드 그리고 뭐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URP가 출시되기 이전에 유니티의 기본 파이프라인을 뭐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 그렇게 저희가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과 URP에 대해서 URP 비교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URP에서 뭐 렌더로 조명, 라이팅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림자 그리고 렌더링 레이어 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적응형 프로브 볼륨 이게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APV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뿐만이 아니고 APV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또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제공한 쉐이더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파이프라인 콜백이라고 하는데 뭐 렌더링 피처 그런 거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카메라 스태킹 그리고 URP에 호환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쉐이더 그래프 아니면 VFX 그래프 그리고 2D도 라이팅을 적용할 수 있는 2D가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내용 다루고 있고 뭐 렌더링이 최적화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되게 3D 샘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되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185페이지. 정말 두껍습니다. 맞는 말까지 하면 188페이지네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영문 버전만 나왔을 때는 저희가 뭐 소개시켜드리고 뭐 하면서 조금 장벽이 있긴 한데 한글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댈 게 없어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네. 한번 URP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프로그래머든 아티스트든 아니면 뭐 레벨 디자이너든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내용 당연히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훑어가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약간 유니티 6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프로젝트 여는 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트인이 이제 없어요. 네. URP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템플릿 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P에서 어떤 식으로 뭐 최적화하고 씬을 구성하고 라이팅 사용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지 그냥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샘플 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샘플을 샘플을 선택하시면은 이 씬 여실 수가 있어요. 이 템플릿을 여실 수가 있고 씬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실사 스타일, 스타일라이즈 스타일, 뭐 카툰 스타일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씬을 URP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빌드해서 띄울 수도 있거든요. 좋다. 그래서 이 씬도 이 템플릿도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가된 유니티 6에서 추가된 내용 중 하나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GPU 레지던트 드로어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정말 많이 소개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당연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GPU 상주 드로어라고 돼 있는데 영문 버전을 보면 GPU 레지던트 드로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고 끄고 하는 차이를 그냥 이 스크린샷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키기 전엔 배치가 3,500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많다. 근데 이거를 옵션을 키게 되면은 배치가 500개로 확 줄어듭니다.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이 씬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고 뭔가 모듈라로 돼 있어가지고 같은 오브젝트를 뭐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꾸며져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배칭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옵션만 딱 켜졌는데 배치가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거의 7분의 1로 줄었어요. 7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공짜 점심, 공짜 저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PU 시간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GPU 레지던트 드로어, 이름에 GPU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GPU 최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이 연산을 GPU로 옮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PU 시간을 최적화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이 GPU 레지던트 드로어뿐만 아니고 GPU 오클루전 컬링도 유니티 6에서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 기본적으로 오클루전 컬링이 제공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오클루전 컬링이라고 하는 거는 막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막 차폐가 발생을 하면은 큰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진 오브젝트를 걸러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니티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연산을 CPU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GPU 오클루전 컬링. 그래서 그 연산을 GPU로 옮겨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PU에서 연산하는 걸 많이 부담을 줄여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에 따라 CPU 작업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렌더링 디버거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디버깅을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URP 조명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포워드 렌더링,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 그리고 디퍼드 등 여러 가지 렌더링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간략하게 표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또 라이팅을 얘기하면은 프로브 볼륨, 라이트 프로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 그룹 그리고 또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시스템, 이거는 유니티 6에서 추가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 프로브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그 라이트 맥과는 달리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공간에 있는 라이팅을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어두운 곳에 가면 어둡게 해주고 밝은 데 가면 밝게 해주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전에 굽는 방식, 베이크 방식이다 보니까 실시간 라이트보다 연산량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성능과 퀄리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통적으로는 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깔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신의 밀도라든가 그런 건 상관없이 균일하게 깔아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티스트가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 정신 한 땀 한 땀 이렇게 배치를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간단한 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배치하는 게 사실 할만해요. 할만한데 요즘 게임은 워낙 씬이 강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땀 한 땀 배치하는 건 사실 요즘의 게임에서는 굉장히 공수가 큰 작업이고 거의 말이 안 되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한 땀 한 땀 옮기고 막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적응적 프로브 볼륨, 줄여서 우리가 APV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뭐 밀도라든가 그런 걸 배치하면은 밀도라든가 그런 걸 설정하고 베이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신의 밀도에 따라서 프로브 간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배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업하기 편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밀도가 높은데 뭐 집이라든가 그런 인하우스 같은 데서는 밀도가 높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밀도가 낮고 그렇게 보이고 있죠. 또 APV에서 좋은 점 중 하나가 조명 시나리오가 있어요. 데이 오브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의 환경과
밤의 환경이 다르잖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조명이 계속 바뀐다는 맞아요. 네, 그런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음. 되게 막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낮용신, 밤용신 그렇게 따로 로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프로그래머가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거지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 됐던 건 아닌데 되게 불편하거나 한계가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객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야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시나리오 SS로 제공돼서 그냥 여기서 밤, 낮 그러니까 밤의 오. 환경 굽고 낮의 환경 굽고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라이트 세팅에 아예 그냥 이렇게 라이트 있습니다. 시나리오라고 있네요. 맞아요. 이런 라이트 시나리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와우. 이런 데이 오브 라이트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오, 좋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들 요구했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APB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만능 솔루션이 아니긴 하거든요. 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유니티가 자동화해서 밀도를 맞춰서 배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빗셈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런 솔루션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버추얼 오프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브를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오프셋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런 걸 뭐 좀 겹친 문제라든가 빗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 문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콜백이라고 용어를 써놓긴 했는데 그냥 렌더러 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렌더러 피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ERP에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캐릭터를 추가할 때, 이 캐릭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넘어갔을 때 뭔가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따로 설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C 비하인드라고 설정을 해주고 상세한 뭐 스텝은 건너뛸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렌더로 피처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오브젝트를 특수하게 표현해 줄 거다. 그럼 렌더로 오브젝트를 설정해주고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특수하게 표현해야 되는 쉐이더 같은 걸 머티리얼하고 연결해서 추가를 해준 다음에요. 이 예시에서는 빨갛게 렌더링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레이어 설정했던 C 비하인드 얘를 설정해주고 이 오브젝트를 그릴 땐 뎁스 라이트를 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 뎁스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GPU가 렌더링 할 때마다 이걸 뎁스 버퍼라는 데를 기록해가지고 이 오브젝트의 깊이 값을 저장한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를 그릴 때 이 오브젝트가 얘보다 뒤에 있어야 되냐 앞에 있어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 뎁스 버퍼를 체크해가지고 뒤에 있는 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수한 처리를 해서 그릴 때는 이 뎁스 버퍼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그리고 뎁스 테스트를 그레이터라고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요 멀리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 어떤 이 오브젝트가 있다고 보일게요. 이 카메라 입장에서 이렇게 이 점에 뎁스를 기록해놨는데 얘보다 더 뒤에 오브젝트를 그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안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특수한 환경에선 얘보다 이 벽이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둥이나 벽보다 뒤에 있는 애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터라고 합니다. 더 멀리 있는 애, 더 멀리 있는 애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의 이 벽에 기둥의 벽에 가려진 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막 특수한 막 코딩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쉐이더 그래프 이용하고 이런 렌더링 피처 이용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수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걸 코드로 이런 시스템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렌더 피처 같은 걸 직접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은 렌더 피처를 추가하고 아티스트는 그걸 가져다가 여러 가지 특수 효과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입장에서 추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걸 추가할 때 렌더 그래프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아까 골드메탈님이 렌더 그래프 시스템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까 잠깐 소개 나왔던 렌더 그래프 뷰어죠. 보면은 패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추가했던 렌더러 피처에서 추가되면 여기서 패스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SSAU 처리한 패스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라이팅 패스라든가 여러 가지 패스들이 다 여기 추가가 보여지고 있어요. 뭐 복잡한 장면일 때마다 이런 패스가 훨씬 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그때마다 필요한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라고 표현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리소스가 바로 버퍼죠. 버퍼. 그래서 이 컬러 버퍼도 있고 백 버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포스트 프로세싱 처리하기 위해서 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이 버퍼들이 많거든요.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잖아요. 어우, 엄청 많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패스마다 버퍼를 각자 따로따로 만들고 음. 서로 공유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리소스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버퍼라는 거는 결국 그 화면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져요. 뭐 화면 크기 1대1 비율로 만들거나 아니면 반타작 내거나 아니면 뭐 4분의 1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화면 크기에 따라 가요. 그 말즉슨 이런 굉장히 많은 버퍼가 굉장히 큰 용량으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큰 버퍼에 접근하고 쓰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만큼 많은 대역폭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대역폭이 결국 발열과 배터리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네.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발열 그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렌더 그래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최적화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드로우 오파크 오브젝트랑 드로우 스카이박스 같은 데서는 이 카메라 어태치먼트를 뭐 읽고 쓰고 있고 툴팁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헷갈릴 맞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버퍼를 어디서 읽고 어디서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는 업데이트 오클루더는 읽고 쓰기를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최적화해 주냐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 뭐 렌더링 성능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드로우 오파크 오브젝트랑 드로우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뭔가 퉁 처리돼 있어요. 뭔가 파란 줄 이렇게 하면서 묶여져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패스가 머지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둘 다 읽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패스로 퉁쳐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저 두 개를 같이 쓰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렌더 그래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유니티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재활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최적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을 한대요. 뭐 크리에이티브 렌더링에서 SS를 설정하면은 이제 C# 스크립트예요. 이것도 다 C# 스크립트에서 나오고 커스텀 렌더 패스에서 여러분 직접 여기다 코딩으로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렇게 코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코드 샘플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텍스트를 생성할 때 예전에 렌더 그래프 시스템을 쓰기 전에는 요 렌더 타겟 직접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선 렌더 그래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뭐 어떤 모드인지 뭐 읽기 모드인지 쓰기 모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렌더 그래프를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가져올 때도 렌더 그래프를 통해서 그 리소스를 접근해서 읽고 그렇게 되죠. 약간 허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렌더 그래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이 렌더 그래프 시스템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 유니티가 내부적으로 쓸 때 이건 재활용할 수 있겠네. 그럼 그 재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를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좀 리소스 사용을 유니티가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패스가 머지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패스가 머지가 안 돼 있고 뭐 하나만 쓰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걸 확인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 리소스를 수정을 하면 되는지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레임버퍼 패치할 때 뭔가 좀 조건이 안 맞아서 서로 나눠져 있었어. 근데 그 조건을 맞춰줬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패스가 이렇게 머지해서 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렌더 그래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리소스를 최적화하면 되는지도 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급 최적화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URP 2부를 보시면은 URP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최적화 방식까지 고급 기능까지 그렇게 다 A부터 Z까지 A부터 G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